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성모병원 혈액내과 이정현입니다. 우선 앞에 이제 민창희 교수님 말씀처럼 오늘 이제 금요일 오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선 오늘 저는 저희 다발골수종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치료 중에 하나인 조혈모세포 이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선 이러한 순서로 서론을 좀 말씀드리고 조혈모세포 이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다발골수종은 이제 저희가 보통 이제 환자분들이 처음 진단 받으실 때 진단 당시에 처음 나이가 굉장히 중요한 인자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70세 미만이시냐 아니면 이제 70세를 포함한 이제 70세 이상이시냐에 따라서 70세 미만이신 분들은 저희가 가급적이면 이제 치료에 있어서 조혈모세포 이식을 반드시 시행하는 쪽으로 치료 방향을 끌고 가고 70세 이상이신 분들 중에서는 컨디션이 매우 좋으신 분들에 한해서 조혈모세포 이식 치료에 대해서 고려를 하게 됩니다. 우선 조혈모세포 이식은 다발골수종의 치료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생존율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는 치료법인데요. 앞에 말씀드린 경우처럼 이제 69세 진단 당시 나이가 이제 69세 이하인 경우에 적극적으로 자가조혈모세포 이식까지 시행을 하고 69세를 초과하시는 분들일지라도 연세에 비해서 이제 신체 연령이 굉장히 건강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조혈모세포 이식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부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저희가 이러한 1차 이식에 이어서 이제 2차 이식까지 권고를 드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1차 이식 후에 조금 더 좋은 반응을 기대하기 위해서 시행을 한다든지 1차 이식하고 나서 부분간의 정도 수준의 반응을 획득해서 더 좋은 반응을 유도하려고 한다든지 또는 이제 진단 당시에 이러한 유전자들처럼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유전자를 가지셨던 분들은 저희가 이제 고용량의 치료가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2차 이식까지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발골수종의 경우에는 이제 대부분은 이제 자가조혈모세포 시행을 하고 또는 이제 아주 일부에서는 저희가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도 고려를 하는데요. 우선 이러한 과정을 좀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처음에 이제 다발골수종을 진단 받으셨을 때 연세라든지 또는 이식에 적절한 전신 상태인지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약 4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일정 기간 동안 관해 유도 항암 치료를 해서 몸 안에 있는 이제 암세포를 낮추는 그 양을 줄이는 치료를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이제 뼈주사라든지 수혈, 또 여러 가지 조혈제 같은 여러 가지 보조 치료를 함께 병행해서 환자분들의 어떤 컨디션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해 유도 항암 치료에서 일정 수준의 반응을 획득한 분들에 한해서는 저희가 이제 자가조혈모세포 이식 준비라고 해서 세포를 모으고 이식전 검사를 하고 항암포트라고 하는 중심정맥관을 넣는 시술을 하게 되고요. 이후에 이제 자가조혈모세포 이식을 하고 이식 후 관리까지 모두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이제 조혈모세포 또는 이제 조혈모세포 이식이란 무엇인지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이제 민창희 교수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이제 조혈모세포는 이제 우리 몸의 이제 골수에서 만들어지는 세포입니다. 골수는 우리 몸의 전신 뼈에 다 들어있는 성분이고요. 이 골수에서 조혈모세포가 만들어져서 이러한 여러 가지 복잡한 세포로 분화가 되게 되는데 실제 우리 혈액 안에는 조혈모세포가 약 0.1% 정도만 있는 상황이고요. 이 혈액에는 이미 다 성숙되고 분화된 세포만 나와서 돌아다니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조혈모세포 이식은 이제 혈액암과 같이 저희 세포가 이제 분화가 되고 성장하는 데 있어서 이상이 생긴 경우의 질환이라든지 또는 이제 재생불량성 빈혈처럼 조혈모세포의 어떤 정상적인 기능에 이상이 생긴 경우에 이제 조혈모세포 이식을 고려하게 되고요. 이식 과정에서는 이제 골수 안에 있는 암세포와 비정상 기능의 조혈모세포를 모두 제거해서 골수를 비우고 이후에 이제 본인의 세포 또는 이제 타인의 그런 건강한 조혈모세포를 이식을 해서 이러한 이식한 세포가 자리를 잡고 건강하게 증식을 해서 다시 건강한 세포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치료를 이제 조혈모세포 이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골수 이식이라는 말을 주로 사용을 했는데 이제는 조혈모세포 이식이라는 말이 더 대표적인 용어이고요. 그 안에서 이제 골수를 사용을 하느냐, 이제 뭐 말초 혈액을 이용해서 이식을 하느냐에 따라 이제 골수 이식이다 아니다 이런 식으로 나누는데 요즘은 이제 대부분은 이제 저희가 말초 혈액을 이용해서 조혈모세포 이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조혈모세포 이식에는 이제 자가조혈모세포와 그리고 동종조혈모세포 이식이 있는데요. 자가조혈모세포 이식은 이제 자신의 조혈모세포를 미리 모으고 냉동 보관했다가 이제 필요한 시기에 사용하는 방법인데 다발골수종이라든지 악성 림프종 그리고 일부의 급성 백혈병이나 유방암 같은 고형암에서도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가조혈모세포 이식은 저희가 이제 이식하시려고 이제 입원을 하시면 이제 고용량의 항암 치료를 시행을 하는데요. 그 관해 유도 항암 치료에 비해서 더 훨씬 그 강도가 센 항암 치료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용량의 항암 치료를 시행하면 골수 안에 있는 암세포를 이제 파괴시키는 게 목적인데 워낙 강하다 보니까 그 안에 있는 정상 조혈모세포까지 손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상 조혈모세포가 손상을 받게 되면 정상적인 세포를 이제 만들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골수 부전 상태를 회복하기 위해서 미리 얼려놨던 자가조혈모세포를 이제 투여를 해서 건강한 상태를 이제 다시 회복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자가조혈모세포 이식이고요. 일종의 이제 고용량 항암 치료의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연속해서 이제 2차 이식을 권고하는 경우가 있는데 진단 당시에 이제 고위험군에 해당하시거나 또는 1차 이식 후에 매우 좋은 부분 반응 이상 획득하지 못한 경우 또는 이제 1차 이식 후에 장기간 이제 좋은 상태가 유지가 되시다가 이제 재발을 해가지고 이제 항암 치료를 다시 하시게 돼야 되는 경우에는 2차 이식을 통해서 한 번 더 이제 좋은 반응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노릴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은 말 그대로 이제 본인의 세포가 아닌 이제 다른 사람의 세포를 이식을 받는 이제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 다른 사람이라는 거는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완전히 모르는 이제 다른 사람의 어떤 이식 세포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조직 적합 항원이라고 하는 어떤 특정한 유전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본인과 이제 일치하는 그 사람의 것을 받아야 거부 반응 없이 잘 자리 잡을 수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이제 급성 백혈병이나 골수 형성 이상 증후군, 재생 불량성 빈혈 등의 질환에서는 보통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이 이제 1차이고 이 방법은 이제 고용량의 항암 치료나 전신 방사선 치료를 해서 암세포를 파괴한 이후에 그 다른 사람의 세포가 내 몸에 들어와서 이런 면역 반응을 통해서 이제 잔존하고 있는 암세포를 파괴하는 게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의 주된 어떤 목적입니다. 이제 다발골수종에서는 사실 저희가 동종조혈모세포 이식을 아주 흔하게 하지는 않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치료 관련된 이제 사망률이 굉장히 좀 높고 자가 이식과 비교해서 이제 효과가 아직은 뚜렷하게 입증되지는 않아서 고위험군의 환자에서 저희가 이제 신중하게 결정해서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종조혈모세포 이식을 할 때도 이제 전처치 항암이나 방사선을 하게 되는데 전처치 요법이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생존율을 높이고자 많이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강도의 어떤 전처치 요법 등으로 이제 치료 관련 사망률이 감소는 하였지만 여러 가지 지금 다발골수종에서의 이중항체라든지 이제 카티 세포라든지 또한 새로운 약제의 어떤 조합이라든지 이런 새로운 약제 치료가 많이 도입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제 그런 새로운 약제와 비교해서 동종조혈모세포 이식이 다발골수종에서 어떤 역할을 있겠느냐 이런 부분이 좀 더 고민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동종조혈모세포 이식은 저희가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한 분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이식이 결정된 환자분들은 이제 진단하실 때도 사실 여러 가지 많은 검사를 받게 되시는데요. 이식 전에도 한 번 더 다양한 검사라든지 진료를 이제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조혈모세포 이식 전에 신체 기능을 이제 평가하는 목적인데요. 여러 가지 이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기간에 이제 관해유도 항암 치료를 받고 나면 일부 부작용으로 인해서 이제 신체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자분의 현재 신체 상태가 조혈모세포 이식을 견디기에 괜찮으신 상태인지 평가하기 위해서 뭐 심장 기능, 폐 기능, 간, 콩팥 그리고 이런 검사들을 추가로 한 번 더 하게 되고요. 워낙 이식할 때는 이제 면역 저하가 굉장히 심하게 생기기 때문에 감염의 우려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식하시기 전에 감염의 어떤 원인이 될 수 있는 요인이 있는지도 미리 평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감염내과, 이비인후과, 치과 또는 안과 이런 여러 가지 과에서 미리 사전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 만약에 이제 이런 이식전 검사에서 새로운 문제가 발견되거나 또는 이제 반드시 지금 조치를 해야 되는 문제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그 문제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이식 날짜를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종조혈모세포 이식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국 환자분과 유전자 타입이 일치하는 공여자를 찾는 게 제일 우선되는 과정인데요. 요즘은 이제 말초혈액에서 약 3cc 정도만 체혈을 하면 유전자 검사를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여자는 사실 이제 대상이 다양하게 될 수 있는데 우선 이제 부모 자식 간에는 사실 아버지한테 반, 어머니한테 반 이렇게 유전자를 받기 때문에 부모님과 나는 무조건 50%는 일치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동종조혈모세포 이식을 할 때는 가급적 유전자의 타입이 100% 일치하는 그런 공여자와 함께 하는 게 더 성적이 좋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적으로는 이제 100% 일치하는 사람을 찾는 데에 최우선을 두고 찾는데 이러한 형제 자매 간에는 100% 일치할 확률이 25%로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형제 자매 간에서 검사를 해보고 맞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이제 타인에서 100% 일치하는 공여자가 있는지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공여자를 찾는 과정이 뭐 길게는 한두 달 가까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동종조혈모세포 이식을 최우선으로 하는 질환에서는 보통 환자분들이 진단받자마자 공여자를 찾는 과정이 동시에 진행되게 되고 저희 다발불수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종 이식을 고려하게 되는 경우에 이제 환자분들과 상의해서 공여자를 찾는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혈모세포 이식을 하려면 어떤 세포를 안전하게 투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중심 정맥관을 삽입하는 시술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식 전에 골수 상태를 좀 확인해야 될 경우가 있을 때는 필요시에 이제 골수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사전 준비를 통해서 이식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사전 검사가 이루어지고 우선은 자가조혈모세포 이식을 하려면 이제 자가조혈모세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충분한 양의 세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정 횟수의 간의 항암 유도 치료를 하고 나서 저희가 이제 자가조혈모세포를 모으는 과정을 이제 가진데요. 보통은 이제 세포를 모으는 데는 약 5일에서 7일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식을 하시러 이제 입원을 하시게 되면 이식 자체의 입원 기간은 평균 3주 정도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약 20에서 25일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럼 이제 자가조혈모세포 채집에 대한 과정을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우선 1차적인 조건은 이제 관해유도 항암에서 부분 반응 이상이 획득이 되어야 됩니다. 이제 부분 반응이라는 거는 암세포가 50% 이상 감소한 상태를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환자분들의 경우에 저희가 이제 자가조혈모세포 채집을 해야 된다고 설명을 드리는데 이제 채집하시기 전에 이제 채집하는 날짜를 기준으로 앞에 4일 동안 이제 자가조혈모세포가 이제 몸에 많이 늘어날 수 있게 촉진제라는 약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포를 모으기 전날 특정한 혈액 검사를 해서 만약에 세포 양이 조금 적게 모일 걸로 예상이 되는 환자의 경우에는 조혈모세포 이동 촉진제라고 부르는 이제 모조빌이라는 약을 사용을 해서 그 채집할 때 더 많은 자가조혈모세포가 잘 모일 수 있도록 투여를 하게 되고요. 이제 채집하는 당일에는 보통 이제 하루에 한 번 채집을 할 수 있고 한 번 채집할 때는 평균 한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환자분들께서 이제 일정을 여유롭게 잡고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사진에서와 같이 이런 성분 헌혈인데요. 저희가 필요한 조혈모세포만 환자분의 그 혈액에서 골라서 이렇게 수혈백에 모이게 되고 나머지 이제 필요하지 않은 성분의 혈액은 다시 환자분의 몸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기계에서 모이면 이렇게 붉은색의 혈액 같이 보이는
조혈모 세포가 이제 채집된 상태를 알 수가 있고요. 요거는 이제 저희가 바로 특수 처리를 한 다음에 냉동 보관을 해서 이제 조혈모 세포 이식 당일에 녹여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조혈모 세포 이식은 저희가 이제 환자분들이 입원을 하시면 이틀 동안 이제 고용량의 전처치 항암 치료를 하게 되고, 방금 보여드렸던 이제 조혈모 세포를 녹여서 그 중심정맥관을 통해서 투여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이식 전처치 항암으로는 이제 멜팔란이라는 약을 대부분 사용하고요. 일부의 고위험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저희가 붓설판이라는 약도 같이 쓰게 되는데, 붓설판까지 쓰는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 환자분들의 개별적인 특성이라든지 기저질환 상태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이제 주치의 교수님들께서 보시면서 판단을 하게 되고요. 이런 이제 고용량의 이식 전처치 항암도 또한 환자분의 어떤 신체 기능이나 장기 기능에 따라서 용량을 좀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말 그대로 고용량의 강한 항암제이기 때문에 그 환자분의 신체가 견딜 수 있는 이상의 용량을 투여하게 될 경우 독성으로 인해서 위험한 어떤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 인자들을 고려해서 환자분한테 맞는 강도의 이식 전처치를 하게 됩니다. 동종조혈모 세포 이식의 경우에는 앞에 자가조혈모 세포 이식과 과정은 비슷합니다. 다만 이제 공여자가 타인이라는 것이고, 동종 이식의 경우에는 이제 이식 당일에 그 타인의 공여자가 당일 아침에 세포를 이제 채집하게 되고, 얼리는 과정 없이 일부 처리만 해서 바로 환자한테 투여하는 게 자가조혈모 세포 이식과 조금 다른 부분이고요. 공여자분의 어떤 일정이 맞지 않는 경우에는 자가조혈모 세포 이식처럼 세포를 얼려놨다가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가조혈모 세포와 동종조혈모 세포 이식은 이제 세포를 투여하고 약 2주 후에 조혈모 세포가 생착되어 이제 백혈구나 호중구 이런 것들이 이제 회복하는 소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식 후에는 이제 저희가 흔하게 생길 수 있는 부작용들이 있는데요. 이제 세포를 투여한 날을 보통 저희가 D0라 그래서 D0일째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세포를 투여하기 전부터 환자분들이 고용량의 항암 치료를 하고 나서 오심이나 피로감, 무력감 등을 호소하게 되고, 이런 경우에 저희가 이제 보조 치료를 하면서 컨디션 관리를 할 수 있게 도와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식 후 이제 중기째는 보통 이제 이 기간에는 호중구가 거의 0에 가까운 수치로 많이 저하가 되고, 혈소판도 떨어지고 빈혈도 생기면서 수혈을 해야 되는 여러 가지 피 수치의 저하를 보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는 이제 특히 이제 열이 나고 감염이 생길 수 있는 게 가장 위험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환자분들의 여러 가지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보조 치료를 유지를 하고요. 이식하고 보통 이제 10일 정도 경과 후에는 이제 혈액 수치들이 많이 회복이 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 환자분들도 컨디션이 좋아지게 되는데, 이제 앞에 했던 고용량의 항암 치료 때문에 이제 탈모는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제 동종 이식의 경우에는 이제 자가 이식과 좀 다르게 이런 여러 가지 감염에 대한 위험이 조금 더 높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이식편대 숙주질환이라고 하는 특징적인 부작용이 동종 이식의 특징인데, 그 타인의 면역 세포가 이제 환자의 몸에 들어와서 또 환자를 이제 다른 걸로 인식해서 공격하는 것이 이제 이식편대 숙주 질환인데요. 발생하는 시기라든지 어떤 양상에 따라서 급성과 만성으로 나뉘어서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가조혈모 세포 이식 후에 이제 호중구가 회복이 되고 컨디션이 좋아지시면 저희가 이제 퇴원 준비를 하는데, 이식 직후에는 아직 면역 상태가 안정되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제 환자분들도 사실 이제 퇴원을 원하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스트레스도 있고 불안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책자와 함께 이제 퇴원 후 관리에 대해서 교육을 해드리는데요. 이 내용 중에 좀 일부만 좀 살펴보면, 아무리 저희가 이제 안정되셔서 퇴원을 하더라도 집에 가서 갑자기 열이 나거나 뭐 설사를 한다든지 급작스러운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제 갑작스러운 컨디션 변화가 생기거나 열이 나면 예약된 외래보다도 먼저 연락하셔서 주치의와의 상의가 필요하고요. 가정환경 관리는 사실 뭐 여러 가지 복잡한 말들이 있지만 결국은 이제 오래된 먼지가 없게, 그리고 먼지가 쌓이지 않게 수시로 청소해 주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관해유도 항암 치료부터 이제 이식하시기까지는 사실 거의 그 쉴 틈이 없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와중에 이제 환자분들이 컨디션도 많이 떨어지고 특히나 이제 근력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조혈모세포 이식 후에는 저희가 약 3에서 한 6개월 정도 이제 휴식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데 그 기간 동안에는 이제 가벼운 신체 운동을 하시면서 다시 한번 이제 근력을 회복하시도록 권고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간단한 체조나 계단 오르기 정도의 가벼운 운동부터 시작해야 되고 예전에 이제 좀 이렇게 근력이 많이 빠지시기 전을 생각해서 너무 무리하시면 안 되고 시간도 차차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항암 치료라든지 이제 이식하시고 나서 그 전까지 이제 대인 관계가 많이 이제 좀 소홀해지시고 또 모임에도 많이 못 나가시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식하시고 나면 좀 이런 대인 관계를 다시 좀 정상화시키고 싶으셔서 언제부터 나갈 수 있는지 또는 직장에 언제부터 복귀할 수 있는지 많은 질문을 하시는데요. 우선은 그 저희가 보통은 이제 안전하게 가급적이면 이제 이식하고 100일 정도 3개월 후부터 이러한 좀 대인 관계를 하시도록 권고를 드리고 있고 직장에 복귀하는 것도 이쯤부터로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제 이 정도는 돼야 좀 여러 가지로 안정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유념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우선 이제 조혈모세포 이식에 대해서 이제 전반적인 내용에 좀 말씀을 드렸고요. 2023년 1월에 그 서울성모병원 혈액병원에서 그 조혈모세포 이식 1만 회를 달성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뜻깊은 그 1만 번째가 저희 그 다발굴수종 한우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워낙 잘 지내주시고 있는데요. 이제 교수님들과 저희 그 팀 모두 항상 환자분들을 응원하고 그 완치되실 수 있도록 진심으로 노력하고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